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그 교재 챕터 4장 그 데이터 모델링과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어요.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 세계로 전환하는 그러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도구. 그러면서 데이터 모델은 두 가지로 개념적 데이터 모델과 논리적 데이터 모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인 컨셉을 잡는 데 필요한 그거를 그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 이 대표적인 게 객체 관계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번 시간에는 객체 엔티티 릴레이션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죠. 그다음에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객체 관계 모델,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5장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모델을 따져보는 겁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그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 데이터 모델을 공부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뭐냐? 영어로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릴레이션. 여기 릴레이션이 나왔죠? 릴레이션. 그래서 이 릴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의 구성, 릴레이션의 특성, 그다음에 관계 데이터 모델에 있어서의 무결성 제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 쭉 넘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 데이터 모델을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관계,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뭐냐?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겠습니다. 도서 책 1, 2, 3, 4, 5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책의 이름이 축구의 역사, 출판사 구스포츠, 가격 7,0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 릴레이션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이걸 릴레이션화 하면 이게 이제 도서라는 릴레이션입니다. 릴레이션은 곧 여기도 나왔다시피 테이블이라고도 해요. 테이블. 2차원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릴레이션으로 바꾸면 도서 번호 그렇죠? 도서 1, 2, 3, 4, 5니까 도서 번호가 있고 도서 이름이 있고 출판사, 가격 이렇게 이거를 구분을 해놓고 이것에 대한 거를 각각의 실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차원 테이블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를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을 보면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 이런 것들 실제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서로 간에 항목 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쉽죠. 그렇죠? 테이블이라고 해도 되고요. 릴레이션, 이 관계를 서로 맺고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도서가 이렇게 도서라는 릴레이션은 뭐 도서 번호, 도서명, 출판사, 뭐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릴레이션 내에서 이건 도서라는 릴레이션이죠. 이거는 도서라는 릴레이션 내에서 항목끼리의 관계
릴레이션 내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또 릴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또 이 도서라는 또 테이블이 있죠. 릴레이션이 있고, 또 주문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이라는 테이블 어떻게 됩니까? 도서 번호, 그다음에 고객 번호, 판매 가격, 주문 일자, 그다음에 또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건 각각 객체입니다. 객체에 대한 릴레이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고객은 고객 번호,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렇게 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보면 요 번호 관계는 맺게 되죠. 이 고객 번호하고 이 고객 번호는 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릴레이션 간의 각 테이블이나 릴레이션 간의 관계, 이런 관계, 그다음에 간 릴레이션 내에서 자기 내 데이터들끼리의 관계, 이런 것도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름을 릴레이션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릴레이션. 요거를 릴레이션 또는 뭐라고 해도 된다고요? 테이블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각 개체의 내용을 테이블로 정리를 해 놓은 거다. 각 개체 엔티티의 내용을 테이블로 정리한 거를 관계 데이터 모델을 한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지금 관계 데이터 모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관계 데이터 모델이랑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개체에 대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게 고객이라는 개체예요. 어떤 A라는 쇼핑센터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그중 개체 중에 하나가 고객이라는 개체입니다. 고객.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고객이라는 개체라고 보면 이거를 고객이라는 개체를 하나의 릴레이션에 저장합니다. 릴레이션에. 그럼 릴레이션 저장하는데 이 논리적인 구조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할 거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거를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개체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것을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 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고객 아이디, 열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 세로로 되는 거죠. 세로로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직업, 적립금. 고객이라는 개체에서 필요한 거, 당연히 고객 아이디, 이름, 나이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고객이라는 개체에 대해서 필요한 속성들을 여기다가 이 열에다가 쭉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실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투플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 열로 되어 있는 고객 엔티티의 속성들을 애트리뷰트, 속성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릴레이션의 구성에 대한 용어 이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몇 표지에 따라서 관계 데이터 모델을 공부를 하는데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왔었죠. 제일 처음에 릴레이션, 그다음에 속성, 투플이 나왔습니다. 릴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하나의 개체에 관한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 구조로 저장한 거예요. 릴레이션. 이건 이해를 하셨죠? 그다음에 속성이라는 거는 만약 고객이라고 그러면 이 고객 릴레이션이 이게. 그럼 여기에 뭐 고객 아이디, 뭐 이름, 주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열이에요. 여기에 고객 개체라는데 그 특성들이에요. 속성들. 그죠? 이런 것들을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고객 주소 이런 것들을 속성 또는 애트리뷰트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파일 관리 시스템으로 보면은 이거 하나를 레코드라고 그러죠. 이걸 고객 레코드라고 그러면 고객 레코드 안에는 아이디가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가고 주소가 들어가고, 그러면 요거 전체를 고객 레코드라고 그러죠. 요거 하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필드라고 그러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플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운영이 되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뭐 1번 A라는 사람의 주소를 이렇게 되고 2번 B라는 사람의 주소, 3번 C라는 사람의 주소,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이 쭉 쌓이면서 저장이 되가는데,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한 줄 한 줄을 튜플. 그래서 파일 관리 시스템에서 이거를 레코드라고 하죠. 이거는 고객 1번의 레코드고, 고객 2번의 레코드는 뭐 아이디가 이거 1, 이거 2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겠죠. 2, 3 이런 식으로.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관계 데이터 모델 기본 용어를 쭉 살피고 있습니다. 전번 페이지에서 릴레이션, 그 다음에 속성, 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계속입니다. 도메인이라는 건 뭡니까? 도메인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아까 고객, 이게 릴레이션이고요. 고객 릴레이션의 속성에 아이디가 있고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의 주소는 문자로 쓰되 20자가 넘으면 안 돼. 그럼 요거는 예를 들어서 CHR 뭐 20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 그러면은 이 주소라는 속성은 이 원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문자 20자가 넘지 않는 이런 원칙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도메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집합. 예, 여기서 이게 만약 캐릭터 20자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럼 속성 값을 입력 및 수정할 때 적합성 판단이 기준이 되겠죠. 20자가 넘냐 안 넘냐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성의 특성을 고려해. 이런 속성의 특성을 고려한 이름은 뭐 4자 이상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는 뭐 정수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의 도메인이, 도서라는 속성의 도메인이다 그러면 캐릭터 20으로 이런 것들 다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널은 다 전번에 공부를 했었죠. 속성값을 아직 모르거나 해당 가시 없음을 표현하는 거죠. 차수는 속성의 개수입니다. 이 고객 릴레이션에서 이 예에 대해서 차수는 몇 개입니까? 색깔을 바꿔볼까요? 차수는 속성 하나, 둘, 셋. 속성의 전축 개수. 이 릴레이션의 차수는 3차입니다. 그 다음에 카디널티는 투플의 개수예요. 아이디 이름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뭐 1번, 2번, 3번, 뭐 A, B, C 주소. 이 세 사람 입력이 돼 있다. 그럼 투플이 3개다. 그러면은 카디널티는 3입니다. 투플의 개수가 카디널티고 속성의 개수가 차수입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의 기본 용어를 쭉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요약해서 한번 보면 이게 고객 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고객 릴레이션을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고객 이렇게 쓰면 요거는 이 릴레이션은 고객 릴레이션이다라는 이야기, 고객 테이블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직업, 적립금, 이거를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영어로도 아셔야 돼요. 애트리뷰트. 보통 애트리뷰트라고 써버리면 이게 뭐지 하시면 안 되고, 애트리뷰트 속성은 똑같은 이야기구나 라고 하셔야 됩니다. 속성. 그다음 투플은 뭡니까?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 속성 이 릴레이션대로 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입력된 데이터들. 애플, 바나나, 캐럿 이 데이터들을 투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각 속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 도메인이라고 그랬죠. 적립금 속성의 도메인은 뭡니까? 정수입니다. 정수. 직업이라는 속성의 도메인은 문자로 하되 10자 이내로 한다. 이런 것들 도메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속성의 개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수라고 그랬죠. 이 고객 릴레이션의 차수는 몇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수는 6이고 이 고객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얼마입니까? 카디널리티는 투플의 개수죠. 하나, 둘, 셋, 넷, 4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는 관계 데이터 모델의 릴레이션 얘들을 그 기본 용어를 익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쉬운 예들을 또 한번 내본 겁니다. 이 릴레이션은 인플로이라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거는 릴레이션의 이름입니다. 인플로이라는 릴레이션, 인플로이라는 테이블입니다. 그 중에서 인플레이 넘버, 종업원 번호, 종업원 이름, 뭐 직위, 부서 번호, 급여 이렇게 돼 있는 그 릴레이션을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번호,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5가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랬죠? 애트리뷰트 또는 속성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 4개를 투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투플. 그 다음에 이 속성의 개수를 뭐라고 그랬죠? 차수라고 그랬죠. 차수.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차수는 5입니다. 차수는 5고, 카디널티는 뭡니까? 카디널티는 이 투플의 개수입니다. 투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 카디널티는 4입니다. 이 인플로이라는 릴레이션의 차수는 5고, 인플로이라는 릴레이션의 카디널티는 4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은 릴레이션의 구성입니다. 릴레이션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이블이죠. 테이블. 우리가 고객 릴레이션 예를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객 릴레이션이고요. 여기에 보면 아이디, 이름, 주소, 뭐 적립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들 기본 용어 다 배워서 이런 것들 속성이라고 그랬죠. 여기 되어 있는 거를 속성들의 집합 요거 4개 속성들 집합 요거를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 릴레이션의 스키마는 뭐죠? 속성들이죠. 릴레이션의 속성들을 릴레이션의 이제 논리적인 구조인데요. 릴레이션의 이름과 릴레이션이 포함된 모든 속성의 이름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스키마. 그러면은 이거를 이 테이블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제 우리가 그 문장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고객 릴레이션 이름을 적고 가로 열고 여기에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이 몇 가지 더 있겠죠. 나이, 등급, 직업, 적립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 문장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게 릴레이션의 스키마입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릴레이션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이고 아이디, 뭐 이름, 나이, 등급, 직업, 적립금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으로 테이블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문장으로 표시할 때는 여기다가 뭘 적어야 돼요? 이 릴레이션 이름을 적고 속성들을 쭉 나열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릴레이션의 내포라고 그래요. 내포. 릴레이션의 내포. 인텐션. 그러니까 릴레이션 스키마하고 릴레이션 내포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1, 2, 3, 4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하나를 투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실제로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투플들의 집합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인스턴스.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거는 릴레이션 외연이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스키마는 여기 위에 있는 속성들의 집합이고요. 릴레이션 인스턴스라는 건 투플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존재 투플들의 집합. 그래서 이 스키마는 릴레이션 내포라고 그러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릴레이션 외연이라고도 한다.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릴레이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고객 릴레이션은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속성들의 집합. 이거를 릴레이션 스키마. 그죠? 릴레이션 내포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내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들, 실제 데이터들, 이것의 집합을 릴레이션 인스턴스, 릴레이션의
외연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다가 릴레이션의 이름을 쓴다고 그랬죠. 가로 열고 고객 아이디, 이름, 나이, 등급, 직업, 적립금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 마찬가지죠. 그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릴레이션의 구성 또는 기본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쉽게 복습하는 의미로 쭉 한번 볼게요. 이게는 뭡니까? 도서라는 릴레이션이에요. 도서 릴레이션.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 이거는 뭡니까? 도서 릴레이션의 속성들이죠. 속성.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은 속성이고 이런 속성들의 집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키마. 도서라는 릴레이션의 스키마 또는 내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5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풀이라고 투풀. 이런 투풀들의 집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스턴스 또는 외연. 그래서 도서라는 릴레이션의 인스턴스는 이렇게 되고 도서라는 릴레이션의 스키마는 요 하늘색 표시한 거죠. 도서라는 릴레이션 스키마를 문장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릴레이션의 이름 적고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 이렇게 또 표시를 한다고도 했죠. 그 다음 요거 하나하나를 속성이라고 그랬고요. 요거 하나를 투풀이라고 그랬고 속성의 개수가 뭡니까? 차수죠. 도서라는 릴레이션의 차수는 4고 도서라는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뭡니까? 투풀의 개수죠. 둘, 셋, 넷, 다섯. 카디널리티는 5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릴레이션 구성의 지금 계속입니다. 릴레이션 구성을 계속 좀 보고 있어요. 요거는 또 다른 릴레이션의 예를 든 겁니다. 종업원의 릴레이션이다. 요거는 인플로이라는 릴레이션이라는 이야기예요. 인플로이 릴레이션의 색깔을 좀 붉은색으로 해보면 릴레이션의 인플로에 이거는 뭐 번호, 이름, 직위, 부서번호, 셀러, 급여 이거는 뭡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속성 또는 애트리뷰트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 속성들의 집합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플로이 릴레이션의 스키마 또는 인플로이라는 릴레이션의 내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풀이라고 그랬죠. 투풀 하나하나를 투풀이라고 그랬고요. 이 투풀의 집합을 이거를 인스턴스라고 그랬죠. 인스턴스 또는 이 인플로이라는 릴레이션의 외연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속성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이 차수라고 그러고요. 카디널리티는 투풀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구성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A라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릴레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고객 릴레이션이 있고 상품 릴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문 릴레이션 이 세 개의 릴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고객 릴레이션은 이 자체의 고객 릴레이션 스키마가 따로 있고 이 고객 릴레이션에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은 이렇게 해서 뭐 고객 아이디, 뭐 고객 이름, 뭐 주소, 뭐 적립금 이런 식으로 이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의 이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요거에 따라 실제 데이터를 쭉 입력이 되면 이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의 인스턴스를 다 보관하게 됩니다. 또 상품이라는 릴레이션은 또 상품이라는 요 테이블이 있어 가지고 각각의 속성들이 있고 이 속성들의 집합을 상품 릴레이션의 이 스키마라고 그러고 여기에는 고객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거 상품
상품이라는 릴레이션의 인스턴스예요. 상품의 릴레이션 인스턴스 쪽에 있겠죠. 그다음에 주문이라는 릴레이션이 또 있어요. 주문이라는 릴레이션이 이렇게 있으면 주문 릴레이션에 속성들이 있고 속성들의 집합이 주문이라는 릴레이션의 스키마가 되는 거고, 또 이런 각각의 데이터들이 주문이라는 릴레이션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회사는 3개의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각 릴레이션마다 자기 릴레이션 스키마 및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이 전체 3개의 릴레이션 스키마를 다 더해 놓은 거를 A라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개의 A라는 회사의 3개의 릴레이션 인스턴스를 더해 놓은 거를 전체를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라고 그래요. 그래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그 회사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동영상 3-1 수업을 마치고 동영상 3-2에서 뵙도록 할게요.